이게 뭔가 하면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네,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은 사진입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독일이 전범국인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통합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저 사진 상당히 좀 유명한 사진. 일본이 이렇게 했습니까? 당연히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책 부담이 될 거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돌파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외신과 한 인터뷰와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조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데 우선 민지숙 기자, 어떤 부분이 좀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워싱턴 포스트지와 지난 20일에 했던 인터뷰가 어제 대통령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있던 그 시각 뒤늦게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문장이 담겼는데요. 네. 누가 무릎을 꿇는 건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서 설득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 이렇게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일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네. 윤 대통령 유럽에서 100년간 수차례 전쟁 당사국들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국내에서 일본의 과거를 이렇게 묻어버리겠다라는 거냐,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실 곧바로 2차례 입장문을 냈는데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될 게 아니다, 안 된다, 이런 취지였고,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왔던 김 전 대통령의 연설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였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서 우선 민주당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수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으로 생각이 되고,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과연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는 발언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최선의 결과 일본은 후한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가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나 조금 전에 들으셨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마지막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와 약속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 영상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누구라도 저는 해주실 분을 보고 해주시는 분 찍겠습니다. 저 기준 한 번. 그런데 우리 윤석열 공약도 하시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사과 반드시 이끌어내고 우리 할머니들 그동안 마음에 상처 받았던 거 다 해드릴게요. 표 안 찍으셔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박진원 부원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방금 봤던 후보 시절에 이용수 할머니와 나눴던 대화 내용.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유럽에는 100년 동안 전쟁했는데 지금 잘 협력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반성과 사과가 처절하게 있었고,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했기 때문에 유럽은 통합이 된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은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무릎 꿇은 사진입니다. 끊임없이 반성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독일이 전범국인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지금 통합하고 화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저 사진 상당히 좀 유명한 사진. 일본이 이렇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되묻고 싶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런 비판적인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 칠까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브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주어가 빠진 오역 때문이다, 그렇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거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더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오히려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앞서서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본과의 관계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를 같이 헤아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일본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지지율 하락은 저희가 무조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까닭은 결국 100년 전의 위협이 아니라 현존하는 위협,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핵 위기, 그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핵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면 돌파를 시사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을 무리하게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어라든지 이런 사실은 불필요한 논란들이 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은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지율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현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것을 무리하게 변호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국민 정서와 떨어진 내용들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당연히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책 부담이 될 거를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돌파해야 되는 현안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승우 변호사,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 주어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일어요. 그러자 윤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던 기자가 원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그 주어 자체를 저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일본은이라고 들어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논쟁이 일어나니까 인터뷰 원문 자체를 직접 마이클 이해리라는 그 기자분께서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는 형태로 공개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공개한 원문인데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라는 부분에 대한 주어, 이제 원문을 공개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부분에 대한 좀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맡겨놓겠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여러 중요한 내용들은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는 안 하고 외신 인터뷰를 자주 이용한다. 그랬더니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이런 말들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여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은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것들을 저는 국민들께 먼저 설명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문제 역시도 현존하는 위협들을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한반도의 어떤 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 더 같이 해주셨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었다고 보는데 약간 순서의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국내 언론, 그다음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늘려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박진영 부원장 논평 한번 듣고 좀 넘어가 볼까요? 언론이 이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옮기는 거. 결국 뭔가 하면은 대의하는 겁니다.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대의 민주주의인 겁니다. 언론의 역할이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의제의 뜻을 제대로 못 실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도어 스태핑 실패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한반도 관련되는 외교안보 정책이 완전 바뀐 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보수 정권과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야당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외국에 나서 작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의원이 막 지켜보고 막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편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야당과 협의하시라라고 조언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 인터뷰와 관련한 파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